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자, 우리 이제 취득세, 그죠?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죠? 세법은 요거 세 개가 핵심입니다. 그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죠? 예. 이제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6억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 6억 넘으면은 무슨 세 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죠? 요거. 예,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재산세.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세 요게 끝에 신고납부 안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요거 하고 나서 뒤에 마무리 할 겁니다. 예,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재산세. 보유 단계. 내는 세금, 요 재산세. 교재는 161쪽. 네. 오늘은 재산세입니다. 네, 재산세. 찾았죠? 재산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그죠? 재산세. 그죠? 자, 재산세에 대한 거 보세요. 재산세라는 것은, 그죠? 부동산 등을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은 우리 누구라 하죠? 납세 의무자, 세금 낼 사람. 이 납세 의무자가, 그죠?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 이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 그죠? 세금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만약에 이거잖아,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면은 그 1억에 샀다, 여기에 내는 세금이 무슨 세죠? 취득세. 그죠?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 재산세. 여기 재산세, 그죠?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재산세. 이게 이제 6억이 넘으면은 종부세도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그죠? 요걸 팔았을 때 남았죠? 5천만 원 남은 요 세금이 무슨 세죠? 양도세, 그죠? 우리 세법에서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요거 세 개. 알겠죠? 여기 시험에 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 개에서. 그 기타 이제 종부세, 이거 나오고, 종합 부동산세, 또 등록 면허세, 그거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요거 세 개. 그럼 요걸 뭐라 하죠? 취득가액을 다른 말로? 여기 양도 차익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우리 왜 과세 요건 네 가지 있잖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네, 과세 표준. 여기 과세 표준. 요거 뭐죠? 세율. 요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 요거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그 재산의 가액, 그죠? 재산의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 과세 표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 1억짜리다. 여기에 대한 세금, 여기 재산세잖아. 그죠? 재산세. 이 세금을, 요 세금은 우리가 자진신고 납부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까? 고지서 날라오죠. 그죠? 세금 내세요.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를 하죠? 보통징수. 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 세무서에서 발부할 때, 그죠? 항상 며칠 기준합니까? 6월 1일 기준합니다. 6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6월 1일입니다. 과거에 한 15년쯤 전에는 5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 되었습니다. 6월 1일. 요날 우리 뭐라 하죠? 과세 기준일. 요날 기준입니다. 요날. 6월 1일 매년. 이날 기준해서 세금은 우리가 재산세는 1년에 2번 1기와 2기 나누어 있습니다.
한 번 내는 거는 7월 달에 냅니다. 7월 16일부터 30일 날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9월 달에 내는 게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기에 7월 달에 내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있죠, 그죠? 아파트라든지 단독. 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에서 2분의 1을 냅니다. 반 내고, 반은 또 9월 달에 나누어 냅니다. 주택은 반반씩.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7월 달. 만약에 선박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재산세도 7월 달.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재산세도 7월 달.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개인들이 거의 뭐 가지고 있는 거 잘 없잖아요. 이 개인은, 이거는 이제 개인이 있지만은, 그죠? 이런 거는 뭐 선박회사, 대한항공에서 가지고 있고, 9월 달에 내는 것은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토지, 요거는 9월 달에 세금 냅니다. 여기 이제 재산세다. 요 개요죠, 그죠?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해서 7월 달과 9월 달에 이렇게 내는 세금이다. 그죠? 요날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라 이랍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날, 우리나라에서는 요래 6월 1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날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 아시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갑이 집을 팔았다면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을이 세금 내야 됩니다. 재산세. 법상. 알겠죠? 이 사람이 세금 내, 이 사람. 6월 2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날 현재 누구죠? 갑이죠. 갑이 재산세 내야 됩니다. 갑, 이 사람. 알겠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요날 현재 소유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이날 매매를 할 수 있잖아. 그죠? 매매한다는, 요날 매매라는 거는 요날 잔금 치란 겁니다. 잔금.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매매일입니다. 알겠죠? 요날 만약에 막대금 지급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서로 요거 잔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예. 요거는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을 납세무자를 하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과세 기준일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사람, 양수인, 매수인, 같은 말이잖아. 그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고, 요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요 매도인, 양도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아시겠죠? 요날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시험에 아마 한 4번인가 5번 나왔었는데, 전부 정답이 을이었습니다. 을. 요즘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을. 잘 모르겠으면 을로 찍었어요. 뭐, 이건 모를 거 없잖아. 그죠? 요날 현재니까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요 이후는 갑이고,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질 때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세금이 언제 나오냐 이라면 이때 나옵니다. 모르죠. 그죠? 전혀 모르고 넘어갑니다. 세금은 실제 고지서로 여기 한 5일 전에 나오니까 7월 10일쯤 돼서 나옵니다. 땅이면 한 9월 10일. 이때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세금은 이때 나오니까 모르죠. 그죠? 내 소유니까 내 앞으로 세금 나왔구나 이라고 넘어가잖아. 그죠?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예. 이때 세금 내는 사람 좀 억울하잖아. 그죠? 하루 이틀만 요날만 잔금 치러버리면 이 사람이 낼 건데 파는 사람이 내잖아. 그죠?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그 중개하시는 나중에 그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 좀 조정해 주면 좋죠. 그죠? 항상 우리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세법이라는 거는 매년 연말에 개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2017년 금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부터 또 적용하는 세법이 또 달라지는 게 많잖아. 그죠? 개정돼 가지고. 요게 적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죠? 이때 매매 이루어졌을 때 요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요 전에 치러버리면은 적용 못 받죠. 요때 잔금 치러야 됩니다. 잔금 지급일을 조금 남겨놔야 되죠. 그죠? 뭐 10억짜리 매매하더라도 막대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2018년 뭐 1월 1일로 이래 밀어놓는다든지 요래 하면 요 적용받잖아. 혜택을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잔금 지급일이 매매일입니다. 잔금을 주고받았는 요 날이 사고 파는 날입니다. 예. 물론 이제 등기를 먼저 하면은 당연히 등기일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외에는 좀 요 날입니다. 잔금 지급하는 날이다. 이런 게 재테크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알겠죠? 뭐 재테크 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다 하는 이런 게 전부 다 재테크로 요런 걸 가지고 재테크 하는 거죠. 뭐 별 재테크가 재테크 하면 어떤 무슨 뭐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재테크가 아니고 합법적인 거 절세잖아. 그죠? 절세.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요런 게 재테크죠. 예? 요런 거. 요런 게 재테크. 예? 나중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재테크 이걸 갖다가 따로 또 강의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만은 그 전부 다 참 이런 거면 전부 이런 게 재테크 이런 거. 예? 예, 이런 게 재테크 수단이다. 자, 일단은 예. 요날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재산세가 지금 우리 교재에 161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161조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오죠? 한번 보세요. 161페이지부터 재산세가 그 저 뒤로 가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앞장까지니까 220페이지까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220페이지까지라면은 약 몇 페이지죠? 한 60페이지 되네. 그죠? 한 60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는 게 재산세입니다. 161쪽부터 220까지. 그죠? 60쪽의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요 내용들. 아시겠죠? 요 내용들. 요 내용을 갖다 쭉 이제 그 풀어낸 거죠. 그럼 그거 보면은 이제 재산세, 부동산 등 요게 뭐죠? 과세 대상. 그죠? 요거는 과세 대상. 재산세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요 세금 내느냐 벌써 나왔습니다. 요거잖아. 요게 과세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그죠? 주택하고 토지. 여기 대표죠. 그죠? 우리 개인들은 뭐 주택과 토지.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좀 부자들, 이런 건물 주인, 그죠? 건물 주인이다. 이런 건축물 소유자, 상가 건물이나, 그죠? 뭐 공장 소유자, 전체에서 내야 되겠죠? 선박회사,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또 뭐 요트 같은 거 가지고도 세금 내야 됩니다. 대한항공, 재산세 냅니다. 아시죠? 요거 세금 낸다. 여기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요거 외에는 세금 안 냅니다. 재산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아시겠죠? 다시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요게 과세 대상. 그럼 세금 내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그죠? 요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잖아. 그죠? 소유하고 있는 자, 언제 소유하고 있는 자죠?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그렇죠? 요날 현재 소유자입니다. 맞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예, 6월 1일 현재, 이날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자,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으면 요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거는 잔금을 받았죠.
잔금은 받았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 공부상에는 아직 서류상 안 넘어갔고 돈은 다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공부상에는 누구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잖아. 그죠? 대상에. 예.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그죠?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실제 주인은 누구죠? 을이죠. 이 사람은 이제 돈 다 줬으니까. 맞죠? 그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다. 그죠? 요래 다른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 같습니다.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런 다른 경우가 생기더라. 이때는 누굴까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냅니까?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를 하고 있습니까?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뭐 둘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죠? 을입니까? 갑입니까? 을이죠. 그죠? 사실상 소유자. 우리 세법에서는 항상 현황과세입니다. 현황과, 이거 사실과세를 합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하는 거는 공부상에 그게 이제 형식상, 이름은 갑이잖아. 그죠? 그래, 이름을 보고 하는 거는 형식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형식과세가 아니고 항상 뭐도 사실과세입니다. 사실 현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알겠죠? 요런 게 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만약에 밭입니다. 밭. 이런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못 짓잖아. 그죠? 그럼 못 짓는데도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허가 안 나겠죠. 그죠? 밭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요 밭에다가 집을 지었다면은 요 토지는 밭이 아니고 뭐로 이용되고 있죠? 대지잖아. 대지. 앞으로 이제 요 대지는 제가 요래 적을 겁니다. 요 대지 요래 적습니다. 요거 대지. 알겠죠? 한번 보세요. 요래 한번 보면 아니까 대지. 그럼 요거는 요게 농지고 이거는 일반 대지입니다. 요거는 농지로 보잖아. 농지는 세금이 좀 적습니다. 이때는 그럼 공부상에는 농지고 실제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잖아. 그럼 뭐로 본다 그랬죠? 대지로 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이걸 뭐라 하죠? 사실과세라 이랍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모르잖아. 모르죠,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는 대장을 보고 발부합니다. 그죠? 대장상에는 이 사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알죠? 그렇죠. 이 사람을 신고하랍니다. 신고. 나는 이 사람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세금 받으세요. 신고하랍니다.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요게 신고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신고기간. 그 갑이 나는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세금 거기서 보내고 을한테 세금 받아가세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 아시겠죠? 신고 안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나갈 거지. 그죠? 이 사람 올 수 없으니까, 그죠? 신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동사무소나 보통 구청 같은 데, 그죠? 민원실에 가면은, 여기에 소유자 신고, 변동 신고서가 있습니다. 양식 하나 적어 내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귀찮아서 하기 싫다. 그러면은 서로 합의해 알아서 하면 되고, 그죠? 돈 보내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죠? 아무튼, 우리 이제 법상 원칙은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소송 중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럼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소송 중에 있거나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두 사람 다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 그죠? 이런 경우는 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세금 낼 이유는 없을 거고 주인하고 이 사람 연락 되겠죠. 주인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원칙은 누구다? 2, 3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둘 다 알 수 없으면 누구? 사용자. 아, 요렇게 정해놨구나. 예,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요 사람이 원칙이다, 그죠? 원칙인데 이 사람을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 두 사람 다 알 수가 없으면은 그 물건을 뭐 하고 있는 자? 사용하고 있는 자.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고, 이 사람은 요래 표현합니다.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우리 법에서 요래 나옵니다.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 기속. 누구 건지 알 수 없답니다. 그때는 누가 되죠?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아시죠? 세 사람. 원칙 다시 시작.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요 세 사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요 네 사람은 좀 특수한 재산입니다. 좀 특수한 거. 어떤 거냐? 요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답니다. 공유, 알겠죠?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 공유, 이렇게 공유 재산,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요 상속받은 재산, 그 다음에는 신탁재산, 종중재산. 이 네 가지는 조금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개인재산이 아니고, 그죠? 약간 특별한 경우다. 공유재산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그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집을, 그죠? 집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이, 갑은 여기에 자기는 투자를 50% 하고 을은 30% 하고 있고 병은 20% 하고 있답니다. 요 퍼센트를 우리가 지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 퍼센트를 지분이라 하고 요걸 우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알겠죠? 몫을 지분이라 이랍니다. 자, 요렇게 말하면은 50%, 30%, 20%라면은 요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요거 누가 내야 되죠? 각각 내야 되죠. 갑은 얼마? 5만 원. 을은, 병은 2만 원. 각각 냅니다. 각각.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각자 지분에 대하여 권리 요 부분만큼 지분권자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다. 공동소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그죠? 자, 이 재산의 소유자가 바로 6월 1일 되기 전에, 그죠? 사망해버렸습니다. 상속이 개시됐는데, 아직 상속이 개시되면은 상속인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상속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런데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상속인이. 그럴 때는 누가 재산세 내야 될까요? 예, 주된 상속자를 합니다. 상속인이 결정되었으면 당연히 상속인 내야 되잖아. 그죠? 상속인 거니까. 그건 당연하고. 그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다. 그 주된 상속자가 세금 내세요. 알았죠? 예. 자, 이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다. 그죠?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주된 상속자가 누구죠? 예.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상속 지분. 자식은 얼마입니까? 1.5. 알겠죠?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입니다. 배우자.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없습니다. 똑같네. 누가? 예, 나이 순서.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주된 상속자 순서는 요 주된 상속자를 하는 것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받을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요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있다. 그럼 나이 순서입니다. 연장자. 이렇게 정하는 게 주된 상속자.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입니다. 그죠? 신탁,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산을 을한테 맡겨놨습니다. 신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맡겨놓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경우에 을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줘. 그죠? 물론 이제 등기는 신탁 등기를 원인으로 합니다. 등기 원인은.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재산을 맡겨놨습니다. 신탁 등기로 맡겨놨다. 요 경우에 맡겨놓고 이 사람 외국에 나가버렸습니다.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납세의무자는 이 사람 누구라 합니까? 위탁자. 이 사람 누구죠? 수탁자. 납세의무자.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이죠. 이 사람이 그 물건의 사실상 소유자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까 공부상에는 얼로 돼 있죠.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 맞죠? 그죠? 그동안은 이 사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내랍니다. 아셨죠? 예. 그동안 쭉 이 사람 냈습니다. 내다가 3년 전부터는 이런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누가 낸다?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알겠죠? 3년 전에 바뀌고 나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예. 신탁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다? 수탁자. 기억해버리세요. 알겠죠? 수탁자.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했나 이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신탁재산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잖아. 그죠? 재건축. 그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그죠? 이걸 이제 자기 이제 재산을 갖다가 이제 주택조합에다가 맡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위탁자고, 이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고의서 보내려면 이거 보내는 거 하고 이 조합이라는 한 군데 보내는 게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죠? 그렇죠? 이래서 요거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많이 생기잖아. 아파트도 이제 뭐 30년, 40년 돼 가니까 그래서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요래 안 보내고 요래 보내겠다. 이 사람한테. 아셨죠? 요게 핵심입니다. 주택조합에 보내겠다는 요거요. 요거 때문에 법을 바꾼 겁니다. 예? 개인 간의 거래는, 그죠? 개인 간의 거래는 주로 이 사람이 말은 이제 묶어서 전부 다 앞으로 이 사람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정해버렸죠. 그죠? 수탁자. 그래서 신탁재산 나왔다 하면 누가 된다? 수탁자. 알았죠? 요거. 종중재산입니다. 그럼 이제 종중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종중하면은 그게 구성원들이 말하자면은 종중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소유자잖아. 그죠? 그 종중의 구성원들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 못 보내잖아. 그래서 대표자한테 보내겠다는 그 대표자. 종손. 공부상 소유자. 대표자. 아시죠? 그래서 종중재산은 그 공부상 소유자, 그 공부상에 대표자로 명기되어 있는 자에게 고지서를 한번 보내겠다. 이제 이거는 세금 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요런 거나, 그죠? 징수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더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자주 나오던 겁니다. 채비지. 채비지는 땅 누가 주인이죠? 사업 시행자.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간 비용 대신에 가져간 땅이잖아. 그죠? 그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세금 내야지. 사업 시행자. 그리고 요거 국가와 국가기관과 2년 이상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 공짜로 쓰고 있으면은 그 공짜로 쓰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 사람이 세금 내랍니다. 누구죠? 그렇죠.
계약을 맺은 자잖아. 그죠? 매수인, 취득한 자. 매수 국가기관과 매매 계약을 맺은 자가 요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사람이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매수계약자가 세금 내랍니다. 아시죠? 그럼 이때 만약에 국가연부 여기 유상 나왔다. 유상이면은 이 사람 아니죠. 유상이면은 누구? 국가입니다. 국가는 비과세. 그죠? 예. 요게 납세의무자. 많죠? 납세의무자 우리가 이래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또 많다 보니까 요게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납세의무자 해서 요거는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원칙은 누구다? 시작.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불분명, 사용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 수탁자,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국가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그죠?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불분명, 사용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 종중재산, 채비지, 국가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원칙은 아시겠죠? 납세의무자. 자, 다음 과세 표준 과표. 재산세 과표라는 거는 그 재산의 가액이다. 재산값. 그죠? 요 주택 가격, 건축물 가격, 선박값, 항공기값, 토지값입니다. 값, 알겠죠? 근데 우리가 토지 가액이다 이랬는데 가액이라는 거는 실거래가, 즉 시가냐, 현행 시가, 내가 지금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가, 실거래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느냐. 요 시가 표준액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알죠? 그러면은 시가로 할까요? 시가 표준액으로 재산세 계산할까요? 요겁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 재산세 우리가 부과할 때마다 조사를 못 합니다. 워낙 많은데, 그죠? 이걸 합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 알겠죠? 자, 뭘 한다? 시가 표준액. 요거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시가 표준액을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면은 몇 프로 적용? 70%입니까? 네, 60%만 합니다. 건축물은 70%, 선박은 100%. 항공기 100%, 토지 70%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60%와 70%를 뭐라 하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거.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선박과 항공기는 100%. 알겠죠?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걸 만약에 주택을 우리가 마이너스 20 하면 최하 얼마죠? 40에서 최고 얼마? 80.
요거는 최하 50에서 90. 실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이걸로 해버립니다. 알겠죠? 예.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요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얼마냐? 한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3억쯤 나간다. 약 3억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우리가 시가 표준액, 요 시가 표준액은 조회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시청이나 구청에 가도 알 수가 있고, 요 시가 표준액 약 몇 프로 그랬죠? 70%. 요걸 확인해 보니까 요게 약 2억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죠? 2억이라 합시다. 간단하게 그죠? 2억이더라. 그럼 요게 시가 표준 2억인데 주택은 몇 프로 한다고 그랬죠? 60%만 합니다. 60%. 요 2억에 60%만 하겠답니다. 60%. 그럼 얼마죠? 1억 2천이죠. 요 1억 2천만 원에 요게 과세 표준됩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정하겠다면 요렇게 요게 재산세입니다. 그래 3억짜리라 하더라도 요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표준에 요게 약 70% 생각하면 됩니다. 2억에 요게 60% 1억 2천이잖아. 그죠? 세율표를 한번 봅시다. 재산세 세율표. 예, 그 잠깐 뒤로 한 거 볼게. 예, 재산세 세율표가 그 188쪽 아래고 나와 있네요. 그죠? 188쪽 아래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면 주택에 대한 세율표가 나와 있죠.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라는 거는 0.1% 말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얼마죠? 1억 2천이잖아. 그죠? 1억 2천만 원, 거기에 어디, 몇 번째 있죠?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저 세율 보세요. 기본이 얼마? 6만 원이죠. 6만 원 플러스, 뒤에 뭐라 돼 있죠? 예? 6천만 원 초과, 요 6천만 원 초과 그랬잖아요. 6천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6천만 원이잖아. 몇 프로? 1000분의 얼마? 1.5, 0.15%. 그죠? 여기 하면 9만 원 나옵니다. 9만 원. 9만 원. 그럼 요거 6만 원하고 9만 원하고 더하면 얼마죠? 15만 원. 요게 납부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아시겠죠? 그죠? 계산하는 거. 요렇게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 하락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 요래 하는구나. 요렇게 60%에다가 세율표를 보면은, 그죠? 6만원에다가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빼고 나면은 6천만 원에다가 0.15 9만 원, 15만 원에다가, 그죠? 요게 재산세. 요 15만 원을 7월 달에 반 7만 5천 원. 9월 달에 7만 5천 원 고지서가 나옵니다. 반반씩. 알겠죠? 물론 이제 요거 부과할 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20%. 3만 원 붙어서 나옵니다. 알겠죠? 부가세 3만 원. 요래 전세 계산합니다. 그럼 요 말 뜻을 아시겠죠? 그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5억짜리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5억이다. 5억짜리라면 실거래가가 5억이면 우리가 시가 표준에 약으로 70%면 3억 5천이잖아. 그죠? 요 3억 5천만 원의 주택은 몇 프로 한다 그랬죠? 60%. 그럼 요게 얼마죠? 2억 1천만 원이죠. 여기에 세율. 그럼 이제 2억 1천만 원, 그게 몇 번째 있죠? 188쪽. 188조에 보면은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은 기본이 얼마죠? 19만 5천 원이죠. 19만 5천 원에다가 뒷말이 뭐라 돼 있죠? 1억 5천 초과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그러면 1억 5천만 원 빼면은 1억 5천만 원 빼면은 6천만 원이죠. 그 6천만 원에 몇 프로? 1000분의 1.5. 예? 1.2 0.25. 요게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요거 19만 5천 원, 요 15만 원 하고.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되잖아. 그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34만 5천 원. 요게 재산세입니다. 예. 요 이제 반, 여기 반, 2분의 1. 2분의 1은 요때 나오고, 또 반은 요때 나옵니다. 반반씩. 알겠죠? 요렇게 해서. 물론 이제 낼 때는 부가세 20% 내야 됩니다. 그 6만 9천 원 더 내야 됩니다. 부가세 20% 붙어가지고. 요렇게 계산한다. 아, 그럼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다. 알았고. 그죠? 요거 기하셔야 됩니다. 시작.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러고 나면 이제 세율이 나오잖아. 그죠? 그거 지금 책 교재 거기에요. 188쪽에 나와 있는 그 세율 표입니다. 188쪽도 있고, 거기 보면은 187페이지, 186쪽, 거기서 쭉 나와 있죠. 그죠? 중과세로 나와 있고, 예, 여기 이제 세율표다. 자, 요걸 제가, 보세요. 과세 대상 한번 적어 볼게요. 주택. 주택이다. 그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이런데, 요 주택의 세율은 0.1에서, 최저 0.1이잖아. 그죠? 최고 얼마였죠? 0.4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4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 건축물은 0.25입니다. 세율이. 이건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죠? 선박은 0.3입니다. 항공기도 0.3%. 요 토지는 이따 다시 할 겁니다. 따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토지는 분리과세가 있고, 요거는 별도 합산과세, 종합합산, 요래 구분합니다. 이따 할 거고, 요 세율을 우리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다. 이 표준세율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요거 우리가 탄력세율이라 이랍니다. 요래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그랬지. 한단 말이 아니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표준세율이, 여기 표준세율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세금을 많이 과세합니다. 중과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중과세율이 있다. 그죠? 그게 뭐냐? 첫째, 사치성 재산. 우리가 말하는 사치성 재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별, 꼴, 오, 선주. 요거. 두 번째는 저기 서울 지역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지 마세요. 요거 하면은 중과세 한다. 또 하나는 이 시지역, 세종시지역에 소재하면서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이것도 중과세 하겠답니다. 그럼 중과세가 얼마냐? 보세요. 요 별장은 4%, 골프장도 4%, 고급 오락장도 4%,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자, 요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시 뭐라 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고급 주택은. 왜? 요거는 6억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로서 중과세 합니다. 종부세가 나오니까. 알겠죠? 예, 요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예, 그 고급 주택도 세율이 얼마다? 0.1에서 0.4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죠. 그죠? 요거는 5배를 중과세하겠답니다. 표준세율 5배. 요 5배인데, 요거는 5년간 5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공장이잖아. 그죠? 공장은 여기 어디 들어가죠? 공장. 그렇죠. 이거잖아. 여기에 5배.
0.25의 5배라면 세율 얼마? 1.25%. 그렇죠? 자, 시지역, 주거지역 있는 공장, 요런 거는 우리가 주거지역 안에는 공장을 설립 못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있었던 공장. 이런 공장을 말하는데, 요거는 2배 중과세 한답니다. 2배. 그러면은 요 0.25의 2배면 얼마죠? 0.5%. 그죠? 0.5%. 요게 중과세. 아, 요 세 가지 있구나. 그럼 요런 이제 중과세를 하면은 또 뭐가 있죠? 과세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비과세. 요 비과세가 뭐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 그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합니다. 두 번째, 임시 건물,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 존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는 배는 배인데 조그만 배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거, 예, 전마선, 뭐 전달하는 배라든가, 그죠? 전마선이라든가 등등, 그죠? 요런 뭐 조그만 배입니다. 그죠? 예, 요런 거. 소형 선박 같은 거, 구조선, 사람 빠지면은 뭐 구조하는 선박이라든가, 또 불 끄는 배 있죠. 그죠? 소방선 등등. 요런 배는, 예, 공익용이니까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네 번째, 금년 중에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사찰림, 동유림 같은 거 등등,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아, 요런 거. 그럼 자 보세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비과세는 이거는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요거 세금 내야 되죠. 언제까지 냅니까? 알겠죠? 요 내고 나면은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딱 끝나잖아. 그죠? 소멸되니까 딱. 끝. 요게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가 있느냐? 세금이 이제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죠? 세금이 한 500만 원 넘습니다. 그럼 분납할 수 있잖아. 나누어 낼 수 있고. 1000만 원 넘으면 부동산을 세금 낼 수 있습니다. 물납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좀 추가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알겠죠? 재산세. 물론 이제 요거는 또 추가해야 됩니다. 요 토지 요건 따로 분리과세 별도 요건 또 해야 되고. 요게 재산세다. 그러면 일단은 과세 대상은 5개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목이, 토지. 납세 의무자는 누구? 신고 안 했다. 소유권 불분명, 공유재산, 상속, 신탁재산, 종중, 채비지, 구간무상, 매수계약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인데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물은 70, 세율은 요거, 그죠? 요거. 중과세율은 요거, 비과세는 요거. 알겠죠? 요런 세금을 낸다. 언제까지? 7월달과 9월달. 1기는 7월달, 2기는 9월달이다. 나머지 기타, 그죠? 등등. 물납, 분납제도 뭐 이런 거, 그죠? 상한제 같은 이런 거 뭐 약간 추가하면 되고. 요게 핵심 뼈대입니다. 뼈대, 핵심.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정리합시다.